미녀와 순정남 40회가 방송됐습니다. 어느새 중반을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인공 지영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백미자로부터 독립하는 과정과 공진단과 어떻게 결별하고 필승과의 사랑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방송 마지막에 필승이 마리를 구하려다 차에 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며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 줄 겁니다. 지난 회에서는 공진택과 장수연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는 알고 보니 진택이 필승이를 양자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현재 공진택의 집에선 공대숙의 주장으로 공진단을 양자로 들이려는 이야기가 오가지만 진택은 필승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진택은 먼저 밑작업으로 고현철 집을 방문해 그간의 일을 사과하고 우리가 자식을 나누어 가진 상황이니 한 가족처럼 잘 지내자는 훈훈한 이야기를 하며 슬쩍 집안 분위기를 살펴보고 오는데요. 현실적인 소금자는 공진택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며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해 현철과 선영에게도 잘 지내자고 권유합니다. 진택은 수연에게 필승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필승을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영의 입장을 고려한 수연은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택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공대숙을 비롯한 애교와 진단은 서운함을 표출하고 그 사이에서 수연은 가시방석입니다. 그날 저녁 진단은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 나이 많은 형 공진택에게 반말을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면 서운할 거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공진단이 훗날 자신이 공대길의 아들이 아니라 진상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안할까요?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가 거세지자 수연은 진택에게 이건 무리라고 조언하고 공진택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과연 공진택은 필승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가족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회에 공진단은 지영이 3억이라는 큰 돈을 갚자 그 돈이 필승으로부터 나왔다고 오해하고 따지러 오는데요. 그제서야 필승은 그동안 지영이 돈 때문에 공진단과 만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이순정 할머니로부터 백미자의 사채빚을 공진단이 대신 갚아줬고 그 돈 때문에 지영이 공진단을 만나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순정은 지영의 속마음을 알고 공진단과 헤어졌으니 필승을 만나라고 연애 코치를 하지만 지영은 자신이 그동안 필승에게 모질게 대했던 게 미안해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진상구는 조금이라도 아들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 애교집 근처에서 출근하는 진단을 훔쳐보다 진단에게 들켜 무시와 서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단은 그가 엄마에게 무슨 돈이라도 뜯으러 온 건달인 줄 알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혼을 내서 보냅니다. 홍혜교는 진상구를 만나 진단이 양자 이야기가 어그러졌다는 현 상황과 함께 그동안 그 집에서 자신과 아들이 당한 서름을 하소연합니다. 상구는 마리가 자신의 아들 진단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애교의 말을 곱씹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영은 기억을 되찾았으나 이를 내색하지 않고 백미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백미자를 때려는데 오빠 도식이 도와주질 않네요. 도식은 지영을 찾는 엄마에게 또 연민을 느껴 지영에게 우리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한 번만 용서하라고 지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필승은 촬영장에서 대사 연습을 핑계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지영 역시 점점 자신의 마음이 가는 걸 느끼지만 스스로 제동을 걸며 애를 씁니다. 촬영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지영을 필승이 껴안으며 서로의 마음도 설레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영은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얼른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백미자는 스트레스 푼다며 아직도 도박장에 가는 걸 보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백미자는 갑자기 지영이 아파트도 얻고 3억의 빚도 갚게 해준 순정 할머니가 돈이 많은 걸로 생각, 그 할머니를 어떻게 좀 해볼 계획을 세웁니다. 먹을 걸 잔뜩 사서 지영의 집으로 와 지영과 순정에게 아부하는 백미자. 그런데 이런 백미자를 본 이순정은 갑자기 그렇게 미워하던 백미자를 딸로 착각해 같이 살자고 말하고, 이로 인해 지영은 난감해집니다. 앞으로 백미자는 어떤 일을 계기로 후회와 반성을 하며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마리는 놀이터에서 도준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뒤에 검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한 사나이가 마리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마리는 자신을 노리는 한 사내가 따라다니고 있던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오빠인 필승에게 빨리 도준에 대해 말하고 싶어 들떴습니다. 필승은 건널목에서 오고 있는 마리를 향해 차가 돌진해오자 바로 뛰어와 마리를 구하다 그만 자신이 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마침 그때 지영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신이 반쯤 나간 지영은 자신이 도라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동안 필승을 거짓으로 대한 걸 후회하며 오빠 죽으면 안 돼. 나 박도라야. 지영은 의식 없는 그의 귀에 대고 뒤늦은 고백을 하며 오열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영이 필승과 사랑을 쌓아가게 될 듯 보이네요. 그런데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사고의 범인에 대해 알아보던 진택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게 아닌 누군가를 노린 고의성 사고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차 사고를 낸 범인은 누굴까요? 마리가 걸림돌이라고 느끼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황상 진상구일 확률이 커 보입니다. 장면으로 봐선 검은 후드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 누군지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진상구 본인? 아님 누굴 사주한 걸까요? 마리는 이 차와 운전자를 봤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공진단의 비밀이 밝혀지고 필승과 도라의 사랑도 더욱더 돈독해질 듯 보이네요. 사고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